만만한 사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거절 한번 못하는 사람. 처음에는 착하다고 불렸지만 결국엔 만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내 시간은 남의 것이 되고 내 마음은 남의 손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이 부르면 따라가는 그림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왜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가? 그리고 만만하지 않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존중하고 내 울타리를 세워 사랑과 신뢰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존중받아야 할 삶의 주인임을. 첫 번째,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의 무게.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그 따뜻함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혹시 내가 거절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한번 도와주면 큰 힘이 되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쉽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할게. 처음에는 그것이 미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미덕은 서서히 짐이 됩니다. 남들은 저분은 거절을 못해라며 내 시간을 당연히 빼앗고 내 에너지를 자기 것처럼 사용합니다. 한 동네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심부름이든 무거운 짐이든 부탁하는 이가 있으면 언제나 웃으며 도와주셨지요. 처음에는 모두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르신이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이고 이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결국 그분은 거절하지 못하다가 건강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남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다가 몸과 마음이 더 무거워진 적은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 직장에는 늘 남의 일을 대신해 주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참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존중하기보다 저 사람에게 시키면 된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인정받기보다는 만만한 사람,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나이 들어 자녀에게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손주 돌보는 게 즐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녀가 엄마, 아빠는 늘 계시니까 봐주실 수 있죠? 라며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도움은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당연시되는 순간 그것은 짐이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남이 부르면 따라가는 그림자인가?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탁 한두 번 들어준 무게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의 중심이 흔들리고 내 존엄과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무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친절한 것과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옛 성현들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됨이란 그가 지킬 바를 지키는 데 있다. 정약용 선생은 수많은 억울한 백성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관청에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은 금세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원칙을 잃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거절하고 옳은 것은 지켜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들어주는 것만이 선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거절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데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차마 거절하지 못해 고개를 끄덕인 적 말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나를 존중하기보다 저분은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남이 반드시 그 허술함을 파고든다. 가까운 친척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처음엔 믿고 빌려줍니다. 그러나 2번, 3번이 되면 어떻습니까? 갚을 기약은 없고 결국 내 선의는 만만함으로 바뀝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손주를 맡기며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늘 집에 계시잖아요. 하루만 봐주세요. 처음엔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내 생활은 없어지고 내 시간은 누군가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친절이 당연시되어 마음속에 후회가 차오른 적은 없으신가요? 정약용 선생은 원칙 없는 친절을 경계하셨습니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마을이 안전하듯 울타리가 있어야 내 삶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남의 뜻에 이끌리면 내 삶은 남의 그림자가 된다. 내 뜻을 지키면 남도 나를 존중하리라.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길. 그것은 곧 거절해야 할 때 분명히 거절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나의 존엄이 세워지고 진짜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3번째, 실생활의 사례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는 말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 있는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늘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하던 사람이었지요. 퇴근 무렵 상사가 서류를 내밀면 그는 언제나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참 성실하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기대와 이용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맡기면 다 해주니까. 결국 그는 인정받기보다 이용당하기 좋은 만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짐을 떠안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늘 부탁을 들어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심부름도 잘 해주는 사람. 처음엔 다들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는 사라지고 당연만 남습니다. 그분은 원래 잘 도와주잖아. 어느 날 그분이 허리가 아프다 말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잠깐인데 뭐. 이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친절이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무심함으로 돌아온 순간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손주를 맡아 달라는 자녀의 부탁, 경제적 도움을 당연시하는 요청이 이어집니다. 엄마, 아빠는 늘 집에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좀 봐주세요. 아버지, 이번엔 꼭 마지막이에요. 보증 좀 서주세요. 처음에는 기꺼이 돕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내 삶은 사라지고 남의 필요만 남습니다. 도움이 선물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자녀의 부탁 앞에서 사랑과 서운함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직장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내 진심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선의는 오해가 되고 친절은 이용이 되고 결국 마음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서는 일이라는 것을. 4번째, 관계 속에서의 경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지만 내 삶 또한 귀하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늘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이 없으면 사랑도 쉽게 왜곡됩니다. 부부 사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부탁 하나도 기꺼이 들어줍니다. 하지만 늘 한쪽만 양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이 말이 나오면 사랑은 존중을 잃고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 때문에 마음이 지친 적은 없으신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러나 자식이 그것을 당연시하면 관계는 삐걱거립니다. 한 어머니는 늘 손주를 돌봐주셨습니다. 처음엔 기쁨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봐주세요. 당연히 해주실 거죠? 그 순간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내 사랑이 왜 이렇게 당연해져 버렸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 마음을 다 주었는데 고마움 대신 당연함만 돌아온 적은 없으셨나요? 경계는 차가운 담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밭은 가축이 들어와 작물을 짓밟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삶은 남의 발걸음이 함부로 드나듭니다. 그러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순간 상대도 깨닫습니다. 아, 저분은 자기 삶을 존중하는 분이구나.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남을 거절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존중하고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를 단단히 하는 길.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삶이 단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만큼 남에게서 대우를 받습니다. 늘 약속을 지키는 사람, 늘 시간을 지키는 사람, 그는 누구에게도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약속을 쉽게 어기고 자기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남에게도 가벼운 존재로 비칩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어 보였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참 원칙 있는 분이야. 작은 습관 하나가 존중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다 제가 할게요. 이런 말만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만만하게 여겨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이 시간은 제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켜야 할 몫입니다. 비록 처음엔 차갑게 보일지라도 그는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신뢰를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단단함은 더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다시 일어날 기회가 많지만 노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지탱합니다.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 스스로 식사를 챙기는 습관, 돈을 계획대로 쓰는 습관. 이런 습관은 단순한 생활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존중하고 작은 습관을 지키는 것,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상처 입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친절이 오해가 되고 사랑이 당연함으로 변하며 마음이 지쳐 쓰러진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을 존중하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길 때 남도 나를 귀히 여깁니다. 내가 내 시간을 소중히 할 때 남도 내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경계가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과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귀한 존재로 서겠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용기, 내 삶을 단단히 세우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단 하나뿐인 삶의 주인입니다.